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입금전표, 출금전표 또는 대체전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면서 전표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제 3절에서는 있잖아요. 3절에서는 우리 증빙서류가 거기서 나왔던 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입금표라든가 그러한 것만 증빙이냐, 그러지 않은 다양한 증빙들이 업무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절에서는 다양한 증빙들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증빙이란 무엇인가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걸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안 내면 낼 세금도 없어요. 기업들은.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그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뭐 이렇게 간섭을 하는 이유가 승용차, 기업들이 승용차를 말이죠. 개인적으로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퇴근할 때 가지고 가가지고 주말에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왔다 갔다 가족들 데리고 놀러 다니더라 이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 도로비, 이걸 다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것처럼 비용 지출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증빙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 증빙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빙의 종류는 또 뭔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거래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은 했으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증빙서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여기까지가 적격 증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격 증빙. 그러면 영수증은 증빙이 아니냐? 증빙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우리가 부가가치세 배울 때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그 업종이 있었잖아요. 또 영수증 발급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업종. 무슨 입장권을 발매하면 그 입장권 자체가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증빙이 있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얘기하는 적격한 법적 증빙은 요 4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분들 비용에 대해서 이 증빙을 제대로 갖추려면 가능한, 이것이 안 되는 거래는 어쩔 수 없어요.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걸로 증빙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의 회사가 가입을 하고 보험회사 보고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그러면 고객님 그 보험 증권을 대신 증빙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건 따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 가입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느냐, 증빙으로 다른 걸 세금계산서 아니어도 보험 증권 같은 것으로 증빙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거래처에 이제 아니면 직원의 만약에 직원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축의금을 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 축의금을 주고 그 사람하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직원이 결혼했다는 사실만 증빙이 되면 돼요. 그럼 보통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면은 이제 청첩장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청첩장 그것을 딱 비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빙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인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증빙들이 존재한다. 한번 증빙들을 가지고 전표 입력을 해보세요. 자, 수행 내용 1번을 보시면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상품 매출 거래처 멋쟁이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 영업부장의 자녀의 돌잔치가 있다고 우리 회사에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초대장 받고 안 가기 힘들죠. 그래서 회사에서 10만원 10만원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봉투를 해서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할 때,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차변에 이거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10만원 하시고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10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가 되는 손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장도 이거 이제 청구서 쓸 거 아닙니까? 돈 10만 원 받으려면 이제 회사마다 업무 규정에 따라서 청구서를 쓸 거예요. 그럴 때 이 초대장을 뒤에다가 딱 첨부해서 지급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나중에 회계 증빙으로도 이것을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전표 입력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월 달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아까 두 번째 방법인 위에다는 월만 입력을 하고 일은 그냥 빈란으로 만든 다음에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쭈르륵 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2월 11일 날 돌이 2월 11일이었어요. 11일 입력하시고 출금이니까 1번 그러면 구분이 출금으로 되고요. 출금인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변이 현금이니까 차변의 요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 검색하면 813번. 거래처는 여기서 코드 관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에다가 어느 거래처냐면 멋쟁이 거래처 있겠네. 여기 한번 써볼까요? 멋쟁이 코드에다가 있어요. 왜냐면 이 뭐 접대비 거래처라기보다는 우리 매출 거래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접대비 멋쟁이라는 거래처에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용은 밑에서 골라보시면 적당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래서 경조사비를 지급한 거예요.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조정이라고를 했는데, 뭐 그냥 10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정의 의미는 이 세무 조정이라는 거거든요. 세무 조정.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경조사비, 경조사비 이런 접대비나 복리후생비가 이제 경조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접대비, 복리후생비 쪽에 이제 경조사비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고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있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법인세무 조정이라고 그래요. 법인세 조정. 그런 의미에서 뒤에 조정이라는 걸 썼는데, 우리도 그냥 그걸 쓰겠습니다. 지금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차변의 금액은 10만원 100 플러스 엔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날짜를 여기다가 하루 입력하면서 엔터 치고 나면 밑에 분계가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엔터 치면 안 보여요. 다음 전표 입력할 준비를 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위에다 이게 클릭을 했을 때만 밑에 분계가 보인다는 거죠. 커서가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제 다음 전표 입력할 차례다. 자, 두 번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편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체국에 와서 등기 같은 거 보내고 나면 영수증을 해줘요. 예, 등기 영수증. 그래서 이런 영수증도 바로 증빙이 될 수 있다. 거래처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을 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네, 등기 우편 요금 처음 나왔는데 계정 과목을 이거 비용 처리할 때 뭐라고 처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예. 통신비가요. 이런 우편 요금들이 다 통신비예요. 전화 요금 다 통신비고요. 인터넷 사용료 같은 거 이거 다 통신비입니다. 예.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 4,000원, 대변에 현금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금액 전체가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출금으로 한 줄로 전표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전표 입력해 봅시다. 날짜를 밑에 이제 써보는 거예요. 예, 영수증의 날짜를 보니까 15일 날짜입니다. 월은 같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15일 입력을 합니다. 15일 1번 출금, 이번에는 통신으로 검색해보면 814번 통신비. 자, 거래처는 우체국인데 우체국을 굳이 써볼까요? 우체국. 적요에는 아래 보시면 우편료 지급이라고 하는 2번 적요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골라보니까 적요에 도저히 고를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새로 입력하면 돼요. 꼭 반드시 골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적요는 타자를 그냥 코드 고르지 않고 가장 적당한 문장으로 타자하시면 돼요. 자, 이제 차변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4,000원이었죠? 4 플러스 엔터 하면 끝납니다. 다음 세 번째 204페이지입니다. 토지 취득세. 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서 증빙,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뭐 세금을 납부하고서 다른 증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지서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이 말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취득세 이거 주의하세요. 예. 취득세는 세금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취득 관련 비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만 이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자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세금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 이거는 세금인데 세금과 공과라는 개념 과목으로 비용 처리 안 하고 취득 관련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 네. 자산 처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취득세냐? 건물 짓고 나서 취득세, 등록세다. 그러면 그건 건물이라는 자산 처리하고 차량을 구매하고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그거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내요. 그러면 그 세금도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면은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분계를 수행하시오. 여기에 차변에 토지, 차변에 토지라는 유형자산 처리하세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그래서 차변은 토지, 자산 증가, 대변은 현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거래 금액은 이걸로만 꼭 찍어서 하면 안 돼요. 여기 취득세 요거구나. 213만 435원 아니고 합계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렇다고 과세 표준을 또 보고 이걸 입력해서는 안 되겠죠. 과세 표준은 세금이 아니에요. 이 취득세의 과표, 취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지금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모두가 다 뭐예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계로 처리해야 됩니다. 245만 원이다. 자, 그래서 세금 냈을 때는요, 이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이 자체가 증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월 20일자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날짜 20일 입력하시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으로 구분을 1번 하시고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거 201번. 자, 토지는 이게 거래처를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세금 낸 것이 지금 뭐 어디 뭐 시청이나 구청에 냈을 테니까 취득세는 알 수 없어요. 비워두시고 적용란을 토지 구입,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 2번 적용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까 밑에 있는 합계 금액 245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출장 품위서.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요, 이 품위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하고 결제 올리는 것을 그 서류를 품위서 양식이라고. 그런데 다녀오겠다는 승인만 받는 게 아니라 다녀오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있는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내가 며칠간 뭐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인가요? 이렇게 대전, 대구, 부산까지 이렇게 다녀오려면은 50만 원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품위서 작성해가지고 결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은 자금부에서 이제 이 오상식 부장한테 50만 원 입금시켜 주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그래야 되겠죠. 자,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오상식의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러분, 여비에서요, 계산자가 우리가 무슨 계산, 밥값 계산해 주세요 할 때는 위에 있는 여의의 계산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계산이라고 하는 이 계산은 여러분 계략적으로 계산한다는 거 있죠? 계략적이라는 거, 대략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계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 계산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계산. 그래서 출장 여비 계산에 갈 때는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정확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거 여러분 유동자산에서 배웠었어요. 유동자산, 가지급금, 거의 당좌자산 맨 끝부분에 기타의 당좌자산에서 배웠는데 지금쯤은 까먹었을 겁니다. 바로 이게 가지급금입니다.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돈 받아가는 거 있죠? 그거 아직은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자산 처리해요.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누가 가져갔는지. 오상식.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처 등록을 하는 날 개인 이름으로 거래처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상식 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 출장 많이 가는 직원들은 회사가 거래처 관리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가지급금 거래처는 오상식, 금액은 50만 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50만 원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네, 근계가 이렇게 되고요. 자, 전표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수행 2번에 전표 입력을 해라. 날짜는 27일입니다. 출금이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아니 27일이 아니네요. 예, 23일. 제가 다른 걸 봤어요. 자, 23일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하시고 대변의 현금이니까 차변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을 쓰셔라 이거. 가지. 그러면 134번. 그런데 이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오상해서 3001번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적유 중에 밑에 보시면 업무 가지급금 지급이라는 거 이거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 2번. 그래서 2 엔터. 네, 금액은 500 플러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가볼까요? 급여 지급 대장. 그러니까 아까 가지급금은 증빙이 이 품위서를 증빙으로 보는 거예요. 예. 50만 원 지급했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장 품위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이 증빙이 되는 거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직원에게 급여 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급여대장 급여대장이 증빙이에요. 급여대장이.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는요, 계좌이체나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뭐 없었기 때문에 급여를 전부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수표와 현금으로 주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급여 주는 날, 그날 오후나 아니면 그 다음날 이 급여대장이 이렇게 회람을 돌아요. 쭉 직원들 책상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서명을 합니다. 내가 이거 받았다. 봉급 받았다는 걸 거기다 서명을 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다 서명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개인 계좌로 다 통장 계좌 이체하잖아요. 은행에 다 뭐 이거 증빙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 국세청에서 이거 급여 못 믿겠다 그러면 계좌 이체 내역 조회하면 다 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명을 개인한테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계좌 이체 자체가 좋은 확실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급여대장 이거 보고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FAT 1급 시험에 급여대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급여대장을 보시면 우선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금액이 2월달 급여의 총액이 얼마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예, 급여 총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이 전부 얼마인가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공제금액의 합계가 이 자리에 있네요. 31만 4천 원. 네. 31만 4천 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공제하고 통장에 이체시킨 차인 지급액. 예. 요 금액이죠. 이 세 금액을 탁탁탁 찍어내야 돼요. 급여대장에서.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700만 원의 급여가 나갔고요. 소득세 등 총 공제 금액은 31만 4천 원이고 직원들 통장에 이체시킨 금액은 668만 6천 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밑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은 요거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이체된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월분 급여 이체된 게 이거. 개인 통장을 여기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분계. 네,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급여 주는 날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변에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급여인데 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급여일까요? 그렇습니다. 요게 급여입니다. 700만 원. 네. 차인 지급액을 급여라고 오해하면 안 돼. 예. 급여는 총 금액입니다. 예. 700만 원이 차변에 와야 돼요. 급여 700만 원. 대변에 말이죠. 요 두 개가 대변으로 갈 텐데 요 공제는 우리 배웠었죠. 부채에서. 뭐였죠? 공제 금액이? 예, 예수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31만 4천 원. 부채 증가. 예,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예수금,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이 차인 지급액은 보니까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요 금액 66만 8천 668만 6천 원. 여기서 거래처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어디냐?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 가로 열고 신한은행 반드시 코드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잘 쓰셨으면 그대로 전표 입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거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다 25일 입력하시고요. 자, 이거는 차변 대변으로 나눠야 돼요. 자, 3번 차변. 예, 9번에서 3번 차변. 급여 했더니 800번대 급여는 801번에 있습니다. 801번. 자, 급여에 거래처를 쓸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서 적요는 예, 임원급여, 미지급, 임원급여, 임원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 쓰겠습니다. 밑에 적요가 0, 예, 적당한 게 없을 때는 2월 급여지급 이렇게 쓰면 되죠. 2월 급여지급. 그리고 금액은 7 플러스 2번. 그리고 날짜에서 엔터 치면 날짜가 복사가 되고요. 예, 대변은 4니까 4 하면 대변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예수금이죠. 이제 예수하고 엔터 치면은 예수금 254번 보일 거예요. 예수금이 부가세 예수금, 예수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부가세 예수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올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예. 자, 이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도 부가세를 거래처에서 받아놓는 거고 지금 우리의 254번 예수금은 급여 지급하면서 직원한테 받아놓은 겁니다. 네. 자, 254번에서 엔터. 자, 여기도 거래처 쓸 수가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서 적요에다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을 예수한 거다라는 4번 적요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4 엔터. 그래서 얼마냐면은 314 플러스 하고 엔터 치시고 또 날짜에서 엔터 치면 복사되고요. 대변에서 엔터 치면 복사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엔터를 참 많이 써요. 엔터. 위에 거 복사하면서 지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통예금이에요. 그래서 보통하고 엔터 치면 103번. 보통 들어가는 게 요거 개념 과목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검색창이 안 나오고 직접 입력해버려요, 지금. 네. 보통 들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거래처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은행을 거래처로 넣는 겁니다. 신한. 그래서 신한은행도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적요는 보니까 위에 거를 복사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밑에 뭐 적당한 것도 없고. 그래서 엔터를 치면서 아니구나. 예, 복사하면 안 되는군요. 2월 급여지급 타자 해야 되겠다. 2월 급여지급.
네, 그리고 금액은 686 플러스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표 입력을 쭉 여러분이 잘 하시면 밑에 빨간 글씨가 없는데요. 혹시 만약에 내가 여기 보통예금을 686인데 6680 플러스해서 6,000원을 빼먹고 가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전표 입력 끝나고 밑에 빨간색 숫자가 보이면 잘못 입력. 예. 그래서 6,000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고치면 돼요. 6686 플러스 엔터. 대개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다 감 잡으셨을 텐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 중에서 셀에다 입력할 때 여기다 25를 입력해야 돼. 근데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커서를 저렇게 깜빡깜빡 만들어 놓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요 이 상태가 커서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깜빡깜빡이 그거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입력하면 바로 입력이 되고 지울 때도 스페이스바 그냥 치면 그 셀에 있는 거 싹 지워지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용에 여러분 많이 익숙해져요.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가볼까요? 출장 여비 정산. 네, 오상식 부장이 정산을 하면 또 이런 품위서를 씁니다. 여비 정산서 해가지고 부장이 여비를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정산 내역을 작성해서 결제를 올리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23일부터 27일까지 다녀왔는데 비용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숙박비로 30만 원, 교통비로 25만 원. 그러면 이제 숙박비 영수증도 뒤에 뭐 붙어 있을 것이고 교통비도 교통비에서 KTX나 이런 걸 탔으면 티켓 있잖아요. 네, 티켓 붙이고 나머지는 이제 시내 교통비다, 택시비다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증빙 없이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밑에 증빙을 붙이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생략을 하고 요것만 딱 보여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만 원을 더 쓰고 왔기 때문에 차액을 회사가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23일 날 이분이 저기를 떠날 때 50만 원의 가지급금을 회사는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거를 털어내야 됩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오상식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었죠. 예. 이걸 자산 감소를 일단 시킵니다. 그리고 쓰고 온 비용을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숙박비도 그렇고 교통비도 그렇고 이걸 개정 과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고 여비 교통비 합치면 55만 원이죠. 네. 숙박비, 교통비, 식대 다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식대는 오상식 부장이 먹은 것이 여비 교통비죠. 예. 만약에 회사에서 내근하면서 식사를 야근 식대나 무슨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건 복리후생비지만 대전, 대구, 광주 출장 가서 먹은 식대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거래처 영업부장을 만나서 같이 식사했다. 그건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이 5만 원은 뭐냐? 부족하죠?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 원 하면은 차 대변이 55만 원으로 쫙 일치하는 금액이 나오죠. 모든 분계는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는 겁니다. 금액이. 네. 그래서 이 거래는 혼합거래예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예. 그래서 비용 발생 55만 원, 자산 감소 55만 원인 손익거래가 아니요. 예. 아까 제가 혼합거래라고 그랬네요. 취소. 예. 혼합이 아니라 이런 거래는 손익거래. 예. 거래금액 전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거래라고 분류해야죠. 자,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27일입니다. 자, 27일 입력하시고 차변부터 한다면 차변의 여비 교통비 812번 거래처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적요는 출장 여비 가지급금 정산 1번 좋네요. 1번. 그리고 차변에 55만 원. 그리고 엔터 치고 4번 대변에다가 가지 해서 가지급금 오상식 코드 걸어줘야 돼요. 3001번. 적요는 밑에서 가지급금 업무 가지급금 정산대체 6번 좋네요. 6번. 그리고 50만 원. 그리고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또 대변에서 엔터 친 다음에 현금이죠. 현금. 현금은 거래처 넣을 필요 없죠. 적요에는 업무 가지급금 출장여비 가지급금 정산이죠. 가지급금 정산. 여기다가 가지급금 정산 타자. 가지급금 정산 5만원. 이렇게 전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계만 할 줄 알면 전표 입력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계가 관건이에요. 바로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우리 앞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걸 얘기했듯이 전산회계는 전표 입력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이 전표 입력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이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뒤에 내용이 정확히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표 입력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분계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분계를 정확히 하려면은 개정 과목 이론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정 과목들을 쭉 한번 더 접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고 이런 것들은 이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론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정리도 하고 동시에 지금 시험 준비도 하는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여기 근로소득세 납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